같이 상의를 해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고 치면 어떻겠냐. 근데 다리를 딱 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한 너무 열심히 했죠 본인이. 감독님 많이 시키셨잖아요. 저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에? 청주구장에서 청주구장 그 라카를 네. 한 칸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우리는 1년 계약밖에 못 해주고 얼마야? 없어. 그 계약 조건을 받고 상무지구에 있는 고깃집을 들어갔어요. 고깃집 한쪽에 네.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자, 이제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의 문을 열어주신 분을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전설, 계속 불러달라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김성환 감독이 자주 나오시지 않았나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시죠? 자, 감독님이 지금 전화 받으실지. 여보세요. 감독님. 존경하는 우리 김기빈 아나운서. 방송인 멘트야, 방송인 멘트 감독님. 우리 방송 녹화하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녹화야? 녹화야. 연기력도 좋으신 거. 오늘 전설의 타이거즈 녹화 중인데, 오늘 장성호 위원이 나왔습니다. 장성호? 감독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성우야 오랜만이다. 우리 이제 그 장성호 전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장성호 전설의 전성기를 열어준 분이 이제 김성환 감독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전화 연결한 겁니다. 내가 장성호 선수를 보면 내가 무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면 나하고 같이 이제 고생도 했지만 그만큼 성과를 잘 올려주고 하니까 담당 코치도 자부심을 느끼죠. 96, 97 시즌에는 이렇게 타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98년도에서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외다리 타법, 당시만 해도 그런 타법이 평범한 타법이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지론은 타격 자세는 그 본인의 스타일의 성향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타격도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다고 해서 내 타법을 거기다가 이렇게 접목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때도 내 기억으로는 같이 상의를 해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고 치면 어떻겠냐. 근데 다리를 딱 드는데 너무 안정적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완성시키자 연습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야. 그때부터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죠 본인이 열심히 했죠. 그럼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감독님께서? 타이거즈에서 말을 많이 하고 뭐라고 해야 잘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이호준이하고 장성호. 감독님이 이제 이호준 감독님하고 저를 특별히 좀 아끼셨죠. 대구 다니면서 형도 막 연습 진짜 많이 시키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장성호랑 호준이가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호준 선수는 처음에 조금 충장로를 다니면서 다리 좀 떨고 다녔어요. 장성호 선수도 처음에는 조금 방황이 있었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근데 프로에 들어와서도 자꾸 어딜 나가려고 하던가요? 아니 프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다. 이호준이는 프로에 들어서도 처음에는 좀 방황을 많이 했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그 프로야구 20년을 했고 지금도 사실 뭐 해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김성환 감독님은 제가 이제 그 광주 이제 중계를 가게 되면 저 옆방에서 이제 중계를 하시니까 늘 정말 그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아까 그랬잖아요. 성호야 그러잖아요. 그 진짜 그 옆 부스에서 성호야 이렇게 불러요. 제가 막 뛰어가죠. 근데 지금도 사실 감독님이 예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지금도 사실 어렵습니다. 홍산 전선 나왔을 때 전화 연결했거든요. 엄청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독이란 자리가 또 코치란 자리가 어쩔 수 없는 자리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는 또 그렇게 나름대로 또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선수들이 또 따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독님의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났을 때 그 부분만 보게 되면 사실 어려운데 또 나오면 김성환 감독이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맞아요. 되게 구수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배가 많이 나오셨잖아요, 최근에. 걱정돼.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배스 담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중계석 나와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날 같죠.
그래서 이제 98년도부터 해가지고 진짜 화려합니다. 진짜 3할 때 계속해서 2000년도에는 출루율이 1위였어요. 2002년도 역시 출루율 1위. 저는 자꾸 출루율을 보는 게 이게 선구안도 좋지만 팀에서는 가장 좋은 거잖아.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출루율 좋은 타자가 예.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죠. 아. 그런데 세이버 매트리스가 야구에 이제 예,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홍창기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리그에서 정말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타자 유형으로 이제 야구 트렌드가 이제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리고 토탈 통산 20시즌 동안 2100안타.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으로 99개의 도루. 100도루를 사실 채우고 은퇴를 했으면 참 좋았을 네. 텐데 네. 제 나름대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주루거든요. 나름대로는 도루를 저는 느린 편에 속하지만 나름대로 도루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도루를 세 자릿수를 맞추고 네. 은퇴를 했으면 어땠을까 네. 요런 아쉬움은 늘 갖고 있어요. 통상 3할을 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100도루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했던 요 부분도 사실 은퇴를 하고 알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너무 아까운 게 도루도 하나만 하면 됐고 통산 타율도 2할 9푼 6리야. 네. 타이거즈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팀으로 가면서 타율을 많이 깎아먹었죠. 아. 이제 에이징 커브가 좀 빨리 오면서 예. 선수생활 말미에는 거의 타율을 깎아먹었죠. 제가. 예. 예. 이제 야구가 이제 계속해서 해오면서 출루율 쪽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선구안 본래 또 통산 보니까 1101개. 네, 많이 나갔더라고요. 아, 이게 끝까지 봤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투수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까다로운 네. 타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외다리 탑볼 만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선구안이 좋아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타고나는 것도 있는 건지, 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과연 나의 선구안은 어떻게 좋아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약간의 타고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다리 탑볼을 보면서 공을 조금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는 타격폼이거든요. 왜냐면 네. 다리를 들고 쭉 나가면서 계속 볼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타격폼도 어느 정도는 이득을 본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그냥 볼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더가웃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투수들의 어떤 그 폼, 성향,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제 존 안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를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했던 것 같아요. 레그키 타법인데 본인이 1호인가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아니죠. 전에 했던 선배님들 중에 저같이 극단적으로 때리는 타자가 과연 있었냐고 한다면 없는 것 같아요. 아하. 저 이후에 했던 선수 가운데 이용규 선수가 제일 비슷하고 장성원 선수는 킥이 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는 이게 진짜 사실 뭐 예. 가슴에 닿을 정도. 예. 네. 이용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발을 플레이트 쪽으로도 이렇게 쓸어 이렇게 안으로 말면서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르죠.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투수 쪽으로 발을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돌면서 들진 않고 돌긴 도는데 이용규 선수처럼 이렇게 많이 돌진 않고 살짝 돌아서 네. 저는 이 포수 쪽으로 이제 다리를 끌어올리는 오히려 그런 그게 변화가 있죠. 직구나 변화구에 대응하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타이밍 맞추기가? 다른 변화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포크볼 같은 거 종으로 이제 급속하게 떨어지는 떨어지는 빠른 공에는 분명히 약점이 있죠. 아. 제가 이제 그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스프리터를 던지는 투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외다리 타법의 약점이 그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됐었죠. 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진야구에서 이제 막 포크볼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외다리 타법에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다리를 조금 내리든가 아니면 뭐 집어넣고 때려야 되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할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오랫동안 외다리 타법을 하다 보니까 타고 힘이 안 실리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고 타이밍을 바꿔보니까 그럴 바에는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더 완벽한 외다리 타법을 만들자. 약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안 풀릴 때는 참 정말 안 맞고 짜증나는 플레이를 하게 되고 동료들한테 미안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더가웃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풉니까? 그 방아치기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너무 억울해서 사실 한 건데 그 당시 제가 현역 때는 앞에서는 제가 크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그런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는 뭔가 제 나름대로는 어떤 화풀이도 하고 그런 게 좀 있긴 있었는데 서재영 전설은 자기 캐비넷 방망이로 다 부셔버렸다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야구를 했잖아요. 이게 미국 선수들을 보시면 어때요? 자기가 막 못 치고 하면은 들어와서 막 때려 붙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발 투수였는데 3회인가 4회 와장창 터지고 혼자 뿔나가지고 이제 라카를 들어와가지고 제 라카를 방망이로 막 이렇게 때려 뽑고 있었어요. 막 때려 뽑고 있었는데 이종호 선배님 자리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시더니 내가 야구를 너무 오래 했는갑다.
저는 많이 봤죠. 서재웅 선수도 있고 저는 이제 박찬호 선수가 청주구장에서 박찬호 제가 이제 1년 같이 했거든요. 2012년도에 자기가 이제 강판이 됐는데 워낙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피칭이. 청주구장 그 라카를 한 칸을 다 때려부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KBO 리그에서도 이제 당연하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죠. 이게 정말 메이저리그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박찬호 LA 다저 스타디움인가 샌프란시스코인가 두 군데 중에 하나였었어요. 베리 본즈한테 뭘 맞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기둥을 방망이로 때렸대요. 막 계속. 근데 거기를 보존을 해놨더라고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박찬호가 여기 맞고 때린대야 그러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관광상품 하고 있구나. 한화 때도 박찬호 때려부신 거 좀 놔두시기 그러죠. 이렇게 때려부셨다고. 그거랑 똑같은 거네요. 코스필드에서 오타니가 홈런을 때렸는데 그 전광판의 한 부분이 검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놔둬. 맥주로 출시를 했잖아요. 맞아. 그런 개념. 그러니까 독한 놈들이요. 네, 독한 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뭐든지 돈으로 다 만드는 맞아요. 거예요. 야. 감사했습니다. 가장 아픈 이별의 순간에 가장 든든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가족처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광주 남문장례식장. 타이거즈에서 잘 하셨어요. FA도 상당한 금액. 그럼요. 많이 받았죠. 다른 데서 더 많이 준 데가 있었죠. 혹시 이제 지난 얘기니까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와, 제가 이거는 다른 데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다른 데가 더 세게 이제 불렀다고 했는데, 어디였습니까 거기? 이거 말해도 되나? 다 지난 얘기인데 현역 다시 돌아가실 거예요? 삼성이었죠. 삼성이 얼마를? 그냥 제가 지금 받았던 금액보다 한 10억 원이 많았습니다. 와, 최대 금액이었는데. 왜 근데 삼성을 안 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내가 이제 옮기는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됐고. 그렇지, 맞아. 왜냐면 광주에서 대구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데다가 또 타이거즈에 또 십몇 년 이상 또 활약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금액을 포기하면서까지 남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2009년도까지 타율도 그렇고요. 나쁘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한화로 2010년도 이제 트레이드가 됐죠. 그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FA 4년 기간에 한 3년 정도는 괜찮았어요. 세 번째가 조금 사실 부상을 당하면서 10년 연속을 못 채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에 약간 이제 시즌 중반부터 주전에서 밀렸죠. 제가 이제 FA 처음 계약을 할 때 기자들과의 이제 인터뷰에서 두 번째 FA는 없다. 뭔가 이제 섣부르게 이제 말을 한 거죠. 뭔가 이제 그런 다짐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 타이거즈 팬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많은 금액을 또 이제 받으면서 FA 계약을 이제 할 수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팬들에게 뭔가 이제 되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두 번째 FA를 얻습니다. 기아 타고 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전에 약간 밀리다 보니까 두 번째 FA를 신청을 하게 됐는데 기아 타이거즈에서 나온 그 금액 자체가 이제 수긍을 이제 할 수 없는 그렇게 이제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제 제가 1군에 합류가 안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제시안이 자기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타이거즈를 옷을 바꿔 입을 정도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거 아마 제가 아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협상을 하러 딱 들어갔는데 우리는 1년 계약밖에 못 해주고 얼마야? 없어.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이게 걷다가 이러다 쓰러질 수 있겠구나. 정신이 팍 맞은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상무직으로 갔어요. 상무직으로 고깃집을 갔어요. 딱 이제 고깃집을 들어가서 이제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고깃집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시켜놓고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우는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좀 싸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구를 불렀냐면 이영수 코치를 불렀습니다. 지금 두산 베어스 그 1군 타격 코치라고. 딱 도착했는데 제가 울고 있으니 이영수 코치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영수 코치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은퇴하고 이제 가끔 이제 만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영수 코치도. 또 제가 설명을 해줬죠. 왜 너를 불렀고 왜 형이 그때 그렇게 울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면 재밌죠. 이제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지긴 하네요. 액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정말
아니 근데 그때 그 기사를 찾아보면 있었을 텐데 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지금 보면 그때 2009년도 타율도 그렇게 낮은 타율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충격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네. 어떤 제시를 그렇게 했었을까. 좋은 계약은 어렵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까지 내가 그걸 못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많이 낮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더 낮으니까 이거 이런 얘기들은 참 제가 처음 해보는데. 보통 이 정도 한 1시간 반 흘러오면 이야. 이제 다 털게 돼 있어요. 네. 야 이게 홍세영 코치도 살짝 털렸다는 게 다 이런 털렸어요. 거구나. 이거 상무지구 가서 제가 울었던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고깃집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다른 거로. 바뀌었겠구나. 그 조선의 땅인가? 어어어. 거기 그 사거리 사거리 있는 거. 네, 어.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거기 가끔 갔던 이제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딱 충격을 먹다 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이제 그 음식점이더라고요. 아내도 충격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한화로 간다고 할 때 뭐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때는 지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타이거즈에서 나온 거를 후회한다고 제가 몇 번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그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철부지없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그냥 30대 어떤 그 중반에 객기? 지금 돌아가면 그렇게 안 하죠. 타이거즈 구단에 대한 어떤 시그널입니까? 어떤 거요? 아니야. 나 후회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러면서. 제가 타이거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몇 번 드렸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지나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나름대로 그냥 핑계를 대는 거죠. 팬분들한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약간 늦은 고해성사 같은 걸 하는 거죠. 팬분들께. 네. 김선우, 박명환, 경한호, 서재영. 서재영. 프로에 와서는 유일하게 홈런을 때린 선수가 서재영 선수. 제일 만만한 거죠. 그 영상 돌아다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머리 올리고 노래 다이아몬드 스테이크. 네, 노래 부르는 거. 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만 참았어도 영구 결번인데. 이 얘기가 그러니까 장성우가 만약에 깽판을 안 치고 안 뛰쳐나갔으면 과연 영구 결번을 줘야 되냐? 지가 뛰쳐나간 걸